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5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이 원서 접수가 7월이기 때문에 불과 남아있는 달이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서부터 서둘러서 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외국민 전형은 다른 일반적인 수시 전형에 비해서 학생에 대한 자격 조건, 부모에 대한 자격 조건, 또는 전형에 대한 대비, 또 원서 접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보면 69명을 선발을 해요.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그만큼 또 지원하는 인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연세대학교 지금 보시면 문과대학에서 9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상경대학에서 7명, 그 다음에 경영대학에서 7명을 선발하고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과별로 모집을 하게 되면 1명, 2명씩 선발해야 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과대학별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과대학에서는 모집 인원이 4명, 공과대학에서는 9명,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서 2명을 선발하고 있고, 인공지능대학은 전년도에 1명이었다가 우리가 이게 2024년도로 가면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8명, 생활과학대학에서 2명,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언더우드, 간호학과는 학과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교육학과에서 1명, 그 다음에 체육교육에서 1명, 스포츠 응용산업에서 1명, 언더우드 인문사회에서 4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생명과학에서 1명, 그 다음에 인문사회, 융합인문사회 계열에서 2명, 융합과학공학부에서 1명, 간호학과에서 1명이고 의예과와 치의학과, 약학과는 여기서 뺐습니다. 전체적으로 69명이에요. 의예과와 약학과를 전체를 다 포함하여. 그리고 경쟁률은 7.14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보다 경쟁률이 좀 낮죠.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10대 1 정도, 또 10대 1보다 좀 높는 경쟁률이지만 연세대학교, 고려대는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도 경쟁률이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연세대학교는 2023년도에는 7.22의 경쟁률이었고 2024년도에는 7.14, 고려대학교는 6.66, 6.7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경쟁률은 큰 변화가 없어요. 대부분 한 6대 1에서 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등록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인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학에서 실제 학생을 선발할 인원이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때 이 학생들이 실제 그 대학에다 등록을 했느냐, 이건데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붙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다른 학과에 붙어서 등록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한 경우인 경우죠. 또는 다른 학교에 충원 합격은 하지 않았지만 아예 등록을 포기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등록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에 대한 어떤 그 실제 재학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등록률은 100%예요. 그러니까 선발할 인원 69명을 다 100% 등록을 시켰다는 얘기고, 고려대학교가 93.3%, 서강대학교가 96.8%, 성균관대학교가 98.4%고 한국외대가 74.6%, 숭실대학교가 47.2%, 국민대학교가 91.1%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숭실대학교와 한국외대의 등록률이 떨어지죠. 바로 이 등록률이 낮은 이유가 숭실대학교가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로 바꾼 이유겠죠. 2024학년도에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국외대 이렇게 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외대가 글로벌 캠퍼스의 선발 인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의 선발 인원을 늘린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미등록으로 인한 원인, 문제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모집 단위별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쓸 때 그 대학의 모든 과가 동일한 스펙, 동일한 성적을 가져야만 합격을 하는 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집 단위마다 경쟁률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 단위마다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스펙의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대학 결정,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그 대학 내에서의 학과 모집 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합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과의 경쟁률, 그 다음에 상경, 경영, 사회과학, 언더우드, 생활과학, 체육교육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된 부분이 2024학년도인데 2024학년도의 경쟁률이 생활과학대학에서 경쟁률이 7.5에서 10.5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문과대학도 5.89, 상경대학들 5.43으로 경쟁률이 올랐고 경영, 사회, 언더우드는 경쟁률이 하락했고 체육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자연계열을 보면 경쟁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점은 간호학과가 9점대에서 11점대, 그 다음에 융합과학이 5대1에서 9대1 정도로 올랐고요. 경쟁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점은 생명 시스템이 무려 전년도에 20.5대1에서 경쟁률이 9대1로 떨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쪽보다는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문과나 또는 상경이나 경영계열이 대부분 5점대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이과나 공과나 생명과학 시스템은 대부분 10대1 정도의 경쟁률이니까 대략적으로 1.5배나 2배 정도 자연계의 경쟁률이 높아요.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실제 경쟁률도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자연계열의 원서를 쓸 것인지 자연계열 내에서 내가 공과의 원서를 쓸지 인공지능의 원서를 쓸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특히 3년 특례나 12년 특례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서를 어떻게 쓰는 경우가 있냐면 그냥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정말 강해요. 그렇죠? 국내 입시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우수성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과 활동의 서류의 우수성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시점에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지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의 원서를 쓰다 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나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된 학생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전형에 대한 결정 또는 대학 결정, 그 다음에 학과의 결정들을 좀 더 신중하게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전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은 사실 모든 대학들이 동일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대학보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다 똑같죠. 모든 학교들이 동일하고 전형의 일정을 보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면접 대상자 발표가 8월 18일 날 면접 대상자 발표가 있었고 면접은 8월 26일 날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9월 8일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대부분 원본 서류를 PDF로 번안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원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바로 2024년 2월 29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이에요. 1단계 서류 평가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 면접의 반영 비율은 40%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은 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달라지는 점은 예체능 계열이 전년도에는 서류평가 100%였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예능 계열은 미선발합니다. 그리고 체능 계열만 선발하고 체능 계열도 실기 없이 그냥 서류평가 100%를 선발한다는 점, 이게 달라지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제출 서류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연세대학교는 교내 비교과 활동 및 봉사 활동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취득한 것만을 삼는다.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활동했었던 교외 활동의 비교과 활동들 대부분의 대학이 반영이 되지 않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SAT 성적이나 AP 성적이나 토플 성적 등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반영해 주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비교과나 봉사 활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의 형평성의 문제 또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유서 제출에 관한 얘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3년 특례의 자격 조건과 관련해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적극적으로 사유서를 잘 작성하셔가지고 본인의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유서를 쓰면 혹시 들통나지 않을까?
싶어서 사유서 안 쓰고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약간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사유서 쓰고 증빙서를 제출을 해서 내가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유서의 내용을 보면은 학기 중 주말을 제외하고 연속하여 15일 이상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사유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월반, 조기 졸업, 기록 폐기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도 사유서를 반드시 써야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며 국내에 체류한 경우가 있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써야 하고, 이것 외에도 사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고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40%죠. 그리고 경쟁률이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 5대1이나 10대1 정도의 경쟁률이 1단계 배수 3배수라고 한다면 면접의 영향력이 꽤나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2023년도의 면접은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면접이었어요. 이게 바로 2023년도고, 2024년도에는 뭐로 바뀌게 되냐면 제시문 기반의 현장 녹화 면접으로 바뀐 거죠. 결국은 2024년도 면접이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4년도는 아직 입시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되고 나면 2024년도 면접의 기출 문제들이 연세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서 발표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예요. 특히 이제 요거는 우리가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이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때 각 대학들의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해야 될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내용을 보면 이제 비교과 활동의 작성 시에 기재사항에 금지사항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것만을 평가에 반영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교과 활동 기록표 상위 연본은 활동 증빙 서류의 우측 상단에 기재하고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A4 사이즈로 20매까지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본이 5개예요. 5개고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것만을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인데, 이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뭐에 해당되냐면 교내에서 지원자가 참여한 탐구활동, 자율이나 자치활동, 진로활동, 진로 탐구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3년이에요. 3년. 미국식 고등학교면 9학년도부터 12학년이지만 한국식 학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봉사활동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본이 6개가 되어져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봉사활동의 활동 내용을 약 30자 정도로 기재한다는 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비교과 활동의 활동명을 50자 정도로 분량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작성하는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의 활동의 우수성,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 활동에서의 본인의 구체적인 활동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소개서가 페이지가 되어진 상황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원 학과와 관련된 준비 정도, 전공 적합성,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025학년도를 대비해서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의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 대학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한 대학씩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